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많이 사용하지만 정확한 차이를 모른 채 쓰는 용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는 뭔가? 과거 소련은 사회주의였나? 공산주의였나? 마찬가지로 북한은 사회주의인가? 공산주의인가? 사회민주주의, 즉 사민주의는 사회주의와 어떻게 다른가? 이들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민주의만 하더라도 복잡한데 거기에 또 민주사회주의, 즉 민사주의라는 용어까지 등장합니다. 얼핏 들으면 사민주의와 비슷한 것 같은데 민사주의와 사민주의는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짤막히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민주의 하면 스웨덴이 떠오르면서 복지천국으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러운 사민주의가 우리나라에서는 왜 힘을 쓰지 못할까요? 이것도 궁금하시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한두 끝도 없고요. 무슨 노동가치설이 어떠니 잉여가치설이 어떠니 그런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고요. 공산주의, 코뮤니즘이죠. 사회주의, 소셜리즘. 이게 19세기에 등장한 용어인데 사실은 엄격한 구분이 모호합니다. 섞여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뭘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면 공산주의 그러면 그 기원이 플라톤, 공유제를 주장했던 플라톤까지 올라가고, 또 사회주의 찾아보면 똑같이 그 기원이 그 고대 그리스 플라톤으로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먼저 쓰이다가 공산주의라는 용어가 나온 거는 1948년 막스가 처음 썼다고 보면 됩니다. 그 유명한 공산당 선언 The Communist Manifesto가 등장하면서 이제 공산주의라는 용어가 쓰였습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The Communist Manifesto를 코뮤니스트가 무슨 공산당이냐, 그땐 공산당도 없었는데 왜 번역을 공산당 선언이라고 했느냐, 정확히 말하면 공산주의자 선언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마 The Communist Manifesto는 막스가 독일어로 썼을 겁니다. 코뮤니스트, 영어로는 코뮤니스트 매니페스토라고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공산당 선언이라고 번역한 걸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적은 맞습니다. 1948년에 이 The Communist Manifesto가 발표됐을 적에는 공산당, 코뮤니스트 파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회주의는 다 아시겠지만은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일한 만큼 받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뭐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다라는 거죠. 이런 논리를 누가 만들어냈냐 하면은 막스가 만들어낸 거예요. 막스는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은 사회주의도 프롤레타리아 독재고 공산주의도 프롤레타리아 독재인데 어떻게 사회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받고 공산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만큼 받느냐라는 거는,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지만 한 단계 위 단계지만은 부르주아 잔재가 완전히 해소됐기 때문에 노동의 즐거움 이런 걸로 인해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만큼 받을 수 있다. 굉장히 이상적인 생각이죠. 그렇게 막스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막스가 좋아한 이유는 사회주의가 워낙 분파가 많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계량적 사회주의와 구분하기 위해서, 또는 공상적 사회주의라고도 비판을 했죠. 이런 거와 구분하기 위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막시즘, 즉 막시스트 소셜리즘은 공산주의다, 코뮤니즘이다.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이제 계급혁명을 주장을 하죠. 자, 그러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민주의입니다. 영어는 소셜 데모크라시라 그러죠. 이건 1840년대부터 이 용어가 프랑스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거는 독일입니다. 사실은 사민주의도 소셜리즘입니다. 그런데
그 중부 유럽이라 그러죠.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일대에서는 국가의 힘이 너무 강하고 소셜리즘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용어를 쓰면 탄압을 받고, 일반 사람들도 소셜리즘이라는 용어보다는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더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갖다 붙인 거예요. 소셜리즘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 사람들 이제 혹하게 하기 위해서 소셜 데모크라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처음에 그 사회주의 정당이죠. 사회주의 정당 이름이 사회민주노동당이었습니다. 1869년. 여기다가 이제 민주자를 갖다 붙인 게 사실은 사회주의 정당인데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민주자를 갖다 붙인 거죠. 뭐 사민주의의 기원이다라고도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세계에서 제일 먼저 세워준 사회당 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아직도 독일에 현존하고 있는 3인당, 즉 사회민주당이 1875년에 창당이 됐죠. 굉장히 이제 오래된 정당입니다.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그 독일의 3인당이 일대 이제 변화가 오는데 1890년대입니다. 소위 이제 수정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변형된 수정주의가 등장하면서 마르크시즘하고 결별하고 계급투쟁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때 그 유명한 3인당 내에 에드와르트 베른슈타인하고 카우츠킨 논쟁이 있는데 그것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자, 마르크스의 예언에 의하면은 자본주의가 망해야 되는데, 자멸을 해야 되는데, 내부 그 모순에 의해 가지고 이 베른슈타인이 영국 가서 살았습니다. 망명 생활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자본주의가 가장 발전했다라는 영국을 보니까 자본주의가 스스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급 투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우리가 정통적인 마르크시즘을 주장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계급 투쟁을 포기하고 대신 노동자의 생존권, 복지 확대 강조, 예, 노조 활동 이런 걸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인주의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와 완전히 결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가와의 공존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 마르크시즘을 공산주의, 사실은 이제 사회주의였는데 막스는 이제 코뮤니스트라는 용어를 썼지만 공산주의라고 정식으로 부르기 시작한 거는 러시아 혁명 이후입니다. 그래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고 그 볼셰비키들이 정당 이름을 바꾸면서 1918년 당명을 소련 공산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최초의 코뮤니스트 파티고, 그 다음부터는 뭐 사회주의하고 구분 없이 공산주의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게 된 거죠. 그럼 또 민사주의는 뭐냐? 민사주의, 데모크라틱 소셜리즘입니다. 이거 삼인주의하고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삼인주의도 그 의회 민주주의를 인정하듯이 민사주의도 의회 민주주의를 인정하는데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가와의 공존을 부인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민사주의자들이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의회의 다수석을 차지한다던가 권력을 장악하면은 프로레타리아 독재로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민사주의하고 삼인주의하고의 유사점이 있다면은 계급투쟁이나 폭력혁명을 부정하는 거죠. 선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집권할 수 있고, 우리가 집권하면은 사회주의,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별로 삼인주의가 그때 막 확산되고 있었으니까 별로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가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동유럽의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뭐 소련도 포함됩니다. 근데 과거 권력을 잃은 과거 공산당 세력이 부활을 하려고 할 적에 공산당이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되죠. 이미 민주주의는 정착이 돼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정당을 만들 적에
민사주의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민사당이라는 거를 내걸었는데 사실 그 세력의 주축은 과거 공산주의자 또는 공산당의 간부들이 주축이 됐죠. 그래서 초기에는 뭐 제3당 뭐 이 정도 차지하다가 조금 지나서는 완전히 소멸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준으로 민사주의 국가다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라는 건 뭐냐? 사실은 프랑스 혁명 1789년 이후에 유럽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죠. 경제적인 자유, 그 민주적인 그 평등, 정치적인 이제 평등, 그게 이제 자유민주주의였는데 여기에 반발하면서 그러한 체제에 마르크시스트들이 이름을 붙인 게 자본주의입니다. 거기서 뭐 그 민주적 평등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고 자본가들의 횡포, 이게 의미가 있다. 그 사람들이 주도하는 거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에 마르크시스트들이 붙인 이름이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하면은 우리가 많이 쓰지만은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을 주지요. 그런 면에서는 마르크시스트들의 네이밍이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본주의보다는 자유시장 경제라는 말이 맞습니다. 또는 시장 경제라는 말이 맞죠. 자유시장 경제의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을 강조하는 용어가 자본주의입니다. 그렇게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럼 한국에는 왜 삼인주의가 없을까? 소셜 데모크라시가 없을까? 자, 사실은 삼인주의 정당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한국 노총이 주도해서 한국사회민주당을 창당했습니다. 이건 뭐 민주노총이 주도해서 민노당이 의회에 진출하니까 그 라이벌인 한국노총이 우리는 삼인주의다 해가지고 한국사회민주당을 2002년도에 창당을 했고 2004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녹색평화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색평화당과 한국사회민주당이 합당을 해서 녹색 3인당이란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3인당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에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했는데 득표율 저조로, 그러니까 한 명도 또 의원에 당선되지도 못하고 득표율도 그 최저 득표가 2%여야 되거든요. 그걸 득표 못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삼인주의가 인기가 없을까? 80년대에 소위 이제 변혁 운동을 일으키면서도 우리나라 좌파는 왜 삼인주의를 주장하지 않았을까?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그때 이제 운동하던 사람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뭐 특별한 그 이유는 그 대기가 참 힘든데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선명성을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어정쩡한 게 삼인주의다, 그렇게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제 우리는 그 우리 정치에서 중도는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80년대에 삼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너 무슨 뭐 박쥐 같은 거냐 라고 해가지고 삼인주의 주장자들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었다, 뭐 그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있는데, 막스가 굳이 구분을 했다면은 사회주의는 일한 만큼 받는다 이고 공산주의는 필요한 만큼 받는다. 그래서 과학적 사회주의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하고 공통점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입니다. 자본가 계급을 없애는 거예요. 지금 뭐 아직 사회주의를 유지한다고 주장하는 나라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중국, 북한, 쿠바, 베트남 그 정도인데 역사상 공산주의를 완성했다라고 얘기하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아무튼 프롤레타리아 독재입니다. 그러면 사회주의하고 민사주의는,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가야 되고 계급투쟁을 통해서 자본가를 퇴출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민사주의는 자본주의 문제가 아니라, 즉 시장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탐욕스러운 자본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 투쟁까지 할 필요는 없고 양측이 잘 설득을 하고 노조 활동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시켜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사주의는 의회 민주주의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삼인주의와 민사주의는 무슨 차이가 있냐? 삼인주의는 의회 민주주의 내에서 노동자 권익을 증진을 하는 거고, 민사주의는 의회 민주주의를 인정하지만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즉 사유재산 철폐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사주의하고 삼인주의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의견은 뭐냐? 공산주의, 사회주의, 삼인주의, 민사주의, 이게 다 집단주의입니다. 집단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집단주의는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과도화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됐건 뭐가 됐건 결국은 그 집단을 이끄는 어떤 엘리트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권력을 다 독점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일당 독재가 되고 그 정당은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독재, 그러니까 무슨 계급이 없이 프롤레타리아만 있기 때문에 단일 계급 독재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독재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삼인주의, 민사주의 저는 모두 싫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스웨덴은 뭐냐? 삼인주의가 강한데 국민들이 잘 살고 또 독재도 없지 않냐? 가장 평등한 식탁, 바이킹 요리라는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웨덴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런 문화와 전통을 가진 나라는 스웨덴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평등을 강조하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매우 강한 역사적 전통이 있다는 거죠. 그런 나라에서나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삼인주의가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런 집단주의는 독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책임성과 자율성에 바탕을 둔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진보를 지향하는 자유우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